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정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강의 기적은 청계천의 기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했고 이만큼 기적적으로 나라가 큰 나라가 된 것은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아마 이 말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강의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청계천에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청계천의 기적입니다. 그래야 정확히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한 것을 이제 한강으로 비유해서 한강을 상징으로 보고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왔어요. 한강의 기적이 맞다면은 한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발전한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한강이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발전을 했다. 이렇게 해야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청계천의 복개 여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이미 다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청계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청계천의 기적이 맞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요, 참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을 어느 기적이 됐든 간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말은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청계천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으면 계속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한번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도 초까지 국민소득이 7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죠. 그때는 청계천이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61년도에 청계천을 복개했죠. 덮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1961년대에 5.16을 통해서 이게 이제 군사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을 일으키고, 왜 군사혁명을 일으켰는가?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서 누구 대통령이 있었죠. 하고 윤보선 대통령이 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정치가 어떻게 엉터리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군부에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종필 이분하고 5.16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군부가 정치를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성공을 해가지고 당시 1961년도에 국가재건회의 부의장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부의장, 실질적인 정권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원조를 해줬어요. 식량이라든가 많은 원조를 해서 우리나라가 연명을 하고 살 때입니다. 6.25를 통해서 그때부터 좀 어렵게 사니까 미국서 이렇게 원조를 해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미국서 이 원조를 딱 중단시킨 거예요. 왜냐? 쿠데타로 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원조를 받고 살았는데 박정희라는 분이 쿠데타로, 미국서 보는 건 쿠데타고 우리는 혁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살기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이 미국을 갔죠. 사정을 했는데 원조를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정말 큰 위기에 이제 전 국민이 어렵게 되는 거죠. 더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 끝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 아니냐, 분단 국가. 그러니까 서독 가서 우리가 한번 사정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서독을 연결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거절당했죠.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런데 이제 20일 한 달 동안을 우리 그때 당시 박 대통령의 통역관 백영훈 그 어른이 그때 당시에 독일 말을 그분밖에 할 수 없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분을 앞세워 가지고 그분 독일서 공부할 때에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20일 한 달씩 울며 불며 집으로 찾아가고 사정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너무 딱하니까 그걸 해주겠다. 그래서 3만 불이래나 3천만 불이나 제가 그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그만한 숫자를 빌려주겠다 그랬는데 이 보증을 은행에서 보증을 서와야 된다 그랬는데 보증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증 서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증 쓸 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쪽 사람이 또 아이디어를 줬대요. 그러면 너희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에 일할 사람이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일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할 수가 있다.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전보를 친 거죠. 한국에다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광부 지하 1km 1000m 이상 되는 그런 데서 석탄 캐는 그 광부들 모집을 하고 또 간호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고 두 번째 역시도 또 그 담보로 해서 그 사람들 우리 그 광부 또 간호사들 월급을 담보로 해서 또 두 번째 돈을 또 빌렸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우리 그 당시에 관료들이 정말 그런 애끓는 정말 피터난 그런 노력 끝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신기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끈질긴 그 노력 끝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이 돈을 벌어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살기 시작을 한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당시에는 박 대통령이 가서 정말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을 너무 힘들고 지하 1000m에 들어가서 석탄 캐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래요. 그런 걸 보고 정말 시커먼 얼굴을 보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같이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말만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사실이겠죠.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박 대통령 내분을 맞이하면서 또 그런 같이 슬픔을 나누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도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정치가 잘 된 것도 바로 청계천의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청계천이 개복되어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게 됐었죠. 그러나 이걸 61년대 덮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또 바로
우리나라가 잘 되려니까 박정희라는 그런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청계천을 덮자마자 61년도에 5.16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국군이 용성하려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타났고 그분이 정권을 잡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려니까 그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60년, 30년 만에 국민 소득이 어떻게 됐어요? 2만 달러가 됐잖아요. 70달러에서 2만 달러가 된 거니까 이걸 뭐 기적이라고 봐야죠. 그것이 바로 청계천을 복귀했기 때문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풍수지리학은 흥하고 망하는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도 있습니다. 풍수지리란 그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해 설명한 학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의 영향이라는 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청계천이 바로 우리나라 국운에 그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그 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또 제가 다 밝혀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요 청계천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덮기 전에는 수백 년부터 100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 61년도에 덮고 우리나라가 세계 12국가 정말 기적적으로 경제 발전을 했고 2003년도에 다시 청계천을 열었음으로써 갈라놨음으로써 나라가 또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청계천의 기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명확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그냥 불러도 되지만 청계천이라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 이런 사실이 우리 국민한테 빨리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도 제가 청계천을 갈라놓은 이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풍수지리학이라는 거죠.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15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라가 즉사한다고 그랬어요. 즉사. 지금 청계천 갈라놓은 지 16년 됐습니다. 지금 즉사 일보 직전이죠. 어쨌든 그때로부터 지금 나라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결국은 이런 청계천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발전은 청계천의 기적이라는 우리 국민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 빨리 박민찬 풍수연구가 말한 대로 청계천을 복귀하든가 비보풍사든가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청계천의 기적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한국의 이만큼 발전한 것은 청계천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그래야 지금 청계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 비보풍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시 경제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갖출 만큼 다 갖췄어요.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갖춘 상태에서 청계천을 복귀한다면 아마 대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계천의 힘이라는 거, 풍수지리학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 지금 당장 청와대도 이전해야 됩니다. 청와대도 이전해야 돼요. 청와대는 이전하게 됩니다. 왜? 풍수지리의 영향이 그렇게 나라의 흥망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 청와대도 이전하자. 국회의사당도
거기는 그 여의도라는 그 조그만 섬에서 대국민 국가 발전을 위한 회의 장소는 안 된다, 부족하다. 거기 있음으로써 다 나만 위한 정치를 한다, 이기적인 정치를 한다. 그래서 국회의사당도 빨리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뭘 알게 돼? 아, 나도 내 조상의 영향으로 또 내 운명이,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니까 조상의 영향으로 그러면 그런 것도 바로 풍수학을 또 활용할 테고, 또 내 양택, 내 집도 풍수의 영향으로 운명이 결정되니까 내 양택도 어떻게 해야 길지가 되는구나, 명당터가 된다, 부자터가 된다,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청계천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두루두루 우리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청계천으로 인해서. 지금 저는요, 우리 청계천만 다시 비보거나 복귀를 한다면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세계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연구해서 밝혀냈는데요.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증거를. 청계천이 구소련을 붕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아무 이유 없죠. 그러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청계천이 그렇게 복귀되면은 그렇게 영향 미치듯이 전 세계에 이 영향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요. 제가 보는 거. 이미 이런 사실을 오래전부터 이미 제가 아주 정말 목이 터져라고 이 얘기를 했고, 이거 아니면 나라가 잘못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정신들못,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단 말입니다. 아, 정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강의 기적은 청계천의 기적이다라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 한강의 기적은 청계천의 기적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